지금 보여드리는 유영재의 얼굴 표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굉장히 억울하고 속상하고 참담하고 그런 복잡한 얼굴 표정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지금 유영재 본인 정신병원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못 받았다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고요. 급기야 제가 이번 영상에서 썸네일로도 말씀을 드려놓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유영재 본인이 무릎도 모자라 상반신까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낱낱이 어떤 일인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우선 이 장면 같은 경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정만 봐도 굉장히 답답해하는 모습입니다. 이 유영재의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은요, 사실 동치미에서 처음으로 밝혔던 본인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어 버린 선우은숙 씨와의 결혼 생활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루머가 굉장히 많았다. 뉴질랜드 신혼여행을 떠났던 이 며칠 전 서로 노골적으로 감정이 안 좋았었던 때가 있는데 결혼 전 자유로운 삶을 즐기던 본인의 인생과 다르게 선우은숙 씨와 결혼을 발표하고 난 뒤에 세간의 이목이 굉장히 집중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인생, 어떤 자유로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댓글까지 모두 다 사용이 중지될 정도로 이 속마음을 표현했을까요? 보니까 행복한 두 사람을 괴롭혔던 루머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은 무려 11개월 전, 약 1년 전에 촬영된 영상인데 지금 사태에 두고 보면 비슷한 생각을 본인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바로 루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아내한테 날카롭게 뱉었던 말들, 자리를 피해버렸던 유영재. 미안해서 그랬다. 아내가 말했던 건 단 하나의 사랑이었는데 아내의 말이 마저 할 말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실 이 당시 때 선우은숙 씨는요, 놀랍게도 답답한 마음에 친언니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친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 마음을 이야기해주지 않는 남편이 야속하다라는 이야기를 당시에 눈물을 막 쏟아내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선우은숙 씨의 모습이 잘 담겨 있었습니다. 왜 나랑 결혼했냐라고 물어봤어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자리를 급기야 피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당시에 이야기를 쏟아냈었던 모습이죠. 단지 나는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 라는 대답이 듣고 싶었을 뿐이다 라는 말에 함께 등장했었던 다른 아내분들도 박수홍 씨도 다 눈물을 펑펑 쏟아내기도 했었고 항상 동생 걱정이 많았었던 언니이며 엄마의 역할을 대신해줬었던 언니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언니를 파렴치하게 무려 5번에 걸쳐서 건드렸던 유영재라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선 안 될 겁니다. 당시에 이 결혼 생활 중에도 선우은숙 씨와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는요, 이 유영재라는 사람의 밥을 챙겨주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식사를 해주고 무언가를 챙겨줬었다라는 건데 사실 1년 6개월의 결혼 생활 동안 약 5번에 걸쳐서 신체 접촉이 벌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1년 6개월을 우리가 개월수로 환산을 해보면요, 약 18개월 정도 됩니다. 18개월을 5라는 숫자로 나눠보면요,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한 번씩은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유영재라는 사람이 건드렸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 달 내에 5번일 수도 있고요. 한 번도 안 그러다가 갑자기 5달에 한 번, 또 2달에 한 번, 요렇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확실한 건 이 방송이 촬영되고 있던 시기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이렇게 힘들 당시에 전화통화를 했었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는요, 적어도 유영재라는 사람이 신혼 기간 중에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유영재라는 사람을 저렇게 아꼈던 엄마와 같은 입장으로 동생인 선우은숙 씨를 살폈던 친언니는요, 이 신혼 때부터 삐그덕댔던 두 사람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유영재라는 사람의 본성을 나중에 5번이나 자신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경악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유영재라는 사람은요, DJ 활동을 한 해, 두 해 하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 말로는 선운숙 씨와 결혼을 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어 루머가 많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본인은 경인방송과 SBS 방송을 통하여 10년 이상의 DJ 활동을 해왔고 정말 많은 가수들과 라디오 가요쇼를 이미 진행해 왔었던 그런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무슨 선운숙 씨와 결혼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어 본인의 자유로운 삶이 사라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오죽했으면 본인은요, 많은 여성 팬들, 아줌마 팬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유영재 DJ를 돌려달라, 아줌마의 피켓 시위가 장난이 아니었다라는 기사가 2002년도, 지금부터 10년 전도 아니고요. 무려 22년 전입니다. 본인이 10년 동안 DJ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요. 무려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이미 여성 팬들과 소통하며 활동을 해왔었다라는 거예요. 유영재의 가요 속으로 DJ 라디오 방송을 듣던 열혈 아줌마 팬들은요, 노조의 파업으로 방송이 되지 않자 우리의 DJ 유영재 DJ님을 돌려달라 피켓 시위까지 보여줬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더불어 유영재 씨의 라디오는요, 라이브 콘서트 이외에도 주부 청취자들, 여성 팬들이죠. 여성 팬들과 다양한 행사를 이미 22년 전부터 해왔었습니다. 뭐 여름에는 남한강 연수원으로 400여 명의 청취자를 초대하여 여름 캠프도 열었고요. 가을 운동회도 가졌습니다. DJ 유영재라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여성 팬들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뭐 자유로운 삶을 즐기지 못한다라는 게 선운숙 씨의 유명세 때문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본인은 이미 22년 전부터 여성 팬들과 가을 운동에 수백 명을 초청하여서 신나게 즐기는 삶을 살아왔었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들이 뉴스 기사로 재조명되면서 그의 여성 팬분들 모두 대부분 떠나갔을까요? CBS 라디오 당시 때 활동하던 유영재라는 사람은요, 수다보다는 음악에 치중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웃기기 위한 라디오가 되어버린 당시의 방송들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나는 음악에 더욱더 치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청취자들을 위해 사담보다는 음악에 치중하는 방송이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오프라인, 밖에서는 수많은 여성 팬들과 뭐 가을 운동회, 여름 캠프, 다양한 활동을 해왔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튜브 영상에서 검색하면 쉽게 볼 수 있는 유영재의 라디오 쇼들을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죠. 결국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정신병원으로 도피하듯 입원한 유영재란 사람은요, 자신의 마지막 해명 영상마저 삭제했고 2주 전에 올려놓은 마지막 라이브 영상이 눈에 보일 뿐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들어가 보면 여전히 댓글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유영재라는 사람을 여전히 응원하는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 목소리 자체가 듣기 힘들다, 또 나아가서는 회복했으면 좋겠다, 또는 유영재 라디오 유튜브를 영원히 폐쇄를 했으면 좋겠다. 와, 정말 비판과 응원 댓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대다수는요, 아마 유영재란 사람을 비판하는 분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선운숙 씨의 친언니를 건드렸고 친언니분이 직접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자 조사까지 받은 모든 내용이 낱낱이 대중들에게 공개되어 버린 지금의 상황에는 유영재라는 사람을 응원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더불어서 이 과거 이영아 씨 역시 선운숙 씨와 함께 동치미 방송에 등장을 했을 정도입니다. 살짝 사담을 말씀드려 본다면 선운숙 씨에 대한 동치미 하차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중에 몇몇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과거 이영아 씨와 함께 이혼을 했음에도 친구처럼 지내며 방송에 등장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영아 씨에 대한 많은 비판을 동치미를 통해 이야기를 했고, 여기 지금 썸네일 보면 자연스러운 터치라면서 전 남편 이영아 씨와의 이 스킨십 모습들, 그리고 나아가 유영재라는 사람과 다시 재혼을 하며 결국 이혼을 했고, 나아가서는 선우숙 씨의 친언니까지 피해를 입는 신체 접촉 사태까지, 뭐 사실은 동거녀 이야기를 빼놓고 본다 하더라도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많은 시청자분들은 선운숙 씨까지 이 동치미에서 하차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때의 모습을 보면요, 이혼한 진짜 이유라면서 나만 몰랐던 전처의 사건, 삼각관계로 고소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두 사람의 내용이 방송을 너무나 많이 탔습니다. 그런 이영아 씨와 또 동치미에 함께 등장하여 자연스러운 스킨십까지 있다 보니 이게 사실 선운숙이라는 사람이 피해자로서, 같은 여성으로서 동정심이 생기다가도 사실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유영재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본다면 그런 많은 머리 아픈 상황 속에서 선택한 사람이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한 지가 4월 마지막 주쯤이 됐으니 이제 5월달 첫째 주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 돌이켜보면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도 약 2주 정도면요, 퇴원 수속을 밟게 됩니다. 이제 유영재라는 사람이 퇴원할 때가 다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장기 입원을 하려면 우울증 정도의 증상으로는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경찰 조사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 연예인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이외에 더 놀라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건 2년 전쯤에 올라온 글인데요. 정신병원에서 경찰 조사 거부가 가능하냐. 여기 보면 자신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압박감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데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 경찰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돌아가냐라는 말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정신병원이 도피처로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답변을 보면요, 정신병원 입원 내역이 정상 참작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경찰 조사를 피해갈 순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 경찰 조사 자체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경우라 할지라도 그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충분히 형사나 수사관이 방문하여 방문 조사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유영재라는 사람은요, 선운숙이라는 아내의 친언니를 건드린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이 누누이 강조드렸다시피 친족에 관련된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유영재라는 사람이 조사를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여전히 회피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조사를 받았다라는 가짜뉴스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받았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억울한 부분, 정확한 내용들을 모두 다 진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피해자 진술과 유영재의 진술이 합쳐져서 이제 검찰로 올라가게 된다면 재판이 열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유영재라는 사람, 정신병원으로 단순히 도망간 것이 아니라 경찰 조사를 받았을까요? 받았다라고 한다면 본인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을까요? 아마 명확한 사실은 기사를 통해 우리가 접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모든 혐의를 부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영재, 선운숙 씨의 사태가 결혼에서 파견까지 불과 1년 6개월의 시간이 걸린 것과 비례하듯이 꽤 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에게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주팔자 역술가들은요, 두 사람의 결혼이 애초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여자 트롯 가수 중에서 정말 이름을 알리고 있던 홍자라는 가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홍자라는 가수와 더불어 유영재와의 만남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겪게 된 것일까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또는 홍자 팬분들께서는 굉장히 놀라우실 수 있는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이 장면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결혼한 지 6개월 차에 접어들었었던 당시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의 모습입니다. 유영재가 이 당시 때 혼인신고한 거 후회하냐라고 물어보자 선우은숙 씨는 후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라면서 사실 혼인신고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선우은숙 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불과 8일 만에 밀어붙여서 결혼까지 혼인신고까지 하게 만든 건 유영재의 역할이 거의 90% 이상이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한번 믿어봐라. 목사님의 아들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유영재 본인이 이 불교에 귀의를 한 걸까요? 이 절에서도 목격이 됐습니다. 도대체 학력부터 목사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이냐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당시 때 선우은숙 씨는 유영재를 위해서 결국 혼인신고를 했는데 유영재가 당시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난 자기보다 4살 연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난 4살 연하다.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선우은숙 씨가 그냥 웃고 넘겼어요, 처음엔. 그런데 자기 몇 살까지 살고 싶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우은숙 씨는 당신과 함께하는 날까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영재는 뭐라고 했을까요? 같이 눈 감아야 하나 고민하는 4살 연하남. 결국 자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좀 더 오래 살게. 당신이 먼저 가라. 내가 하루라도 더 오래 사는 게 좋지 않냐? 황당한 발언을 합니다. 많은 부부들은요,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할 만큼 쉽지 않은 것이 인생사이긴 한데요. 이런 말을 하니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유영재라는 사람이 선우은숙 씨의 거대한 재산만을 노린 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망보험금,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 나중에 받게 될 이 금액들을 생각하고 만난 게 아니냐. 상호보트 이야기부터 내가 하루라도 더 오래 사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한 유영재라는 사람의 본심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뭐 이 당시 때는 나를 잃는 게 선우은숙 씨가 견디기 힘든 슬픔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오래 살겠다라고 했지만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지금 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신체 접촉을 하는 모든 사태를 만들어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게 선우은숙 씨가 아니라 친언니 분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들이 얼마나 뻔뻔하게 시청자분들에게 비춰지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태가 어디 두 사람의 일만으로 끝이 나겠습니까? 최근에 보면 친언니분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유영재의 행동이 그야말로 신체 접촉 최대치였다. 이 얘기가 두 사람만이 아니라 두 사람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들, 가족들에게까지 쭉쭉쭉쭉 번져나갑니다. 선우은숙 씨의 며느리 역시 최근 생기를 잃은 채 워킹맘으로서 육아를 하며 새벽 1시까지 업무를 받다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다라고 했지만 제가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이게 자신의 일 때문에 이렇게 많이 힘들다라고 토로를 했을까요? 아마 간접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많이 내비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또 공감을 하시기도 했어요.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부부는 도대체 뭐가 죄길래 이런 일을 겪어야 하냐라는 말까지 쏟아졌던 겁니다. 사실 최근 5월 5일 날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이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선우은숙의 며느리 최선정, 결혼과의 첫 만남, 9주년을 풀어낸 솔직한 심경과 추억이라면서 선우은숙 씨의 아들과 벌써 결혼한 지 9주년, 9년 차가 된 겁니다. 사실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는 1년 6개월 만에 정말 끔찍한 파경에 이른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두 사람은 굉장히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조차 유영재라는 사람과 선우은숙 씨의 파경 사태는요, 좋은 영향을 단 1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주 최악의 영향만을 계속하여 내비추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유영재라는 사람은요, 자신을 어떻게 포장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무려 2012년도에 했었던 인터뷰입니다.
음악은 소통의 언어다. 이 유영재 본인이 SBS로까지 라디오 쇼를 진행하게 되면서 시청자분들과 공감하고 음악으로서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열어 자신이 끌고 나가는 것이 이 방송의 목적이다라고까지 설명을 했었던 당사자인데, 이때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이 SBS에서 말한 유영재의 인터뷰는 황당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목소리와 진정성이 바로 나의 강점이다. 그에게서 음악 전문 라디오 DJ로서의 연륜과 관록이 묻어났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소리와 진정성이 강점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을 했던 유영재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억울하다, 모든 걸 부인한다,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건드리기는커녕 이혼 자체도 나는 카톡으로 통보받았다, 사실혼, 삼혼, 동거녀 다 헛소리다라고 부정했었던 해명 영상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영상을 왜 삭제 조치를 했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비공개라고 하겠지만 삭제한 것과 다를 바 없죠. 영상을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요. 자신이 그토록 DJ를 하면서 지켜왔던 소신, 내 진정성이 강점이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은요, 진정성이 빗바래졌고, 이 모습은 사실 같은 해에 했었던 라디오 방송에서의 이 폭로전에 의해서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지상파 오후 라디오 프로그램 반말을 남발한다. 많은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도 청취자에게 반말을 사용하고, 또 대한민국 유행가라는 프로에서는 진행자가 청취자에게 여자는 상체 위주로 남자는 하체 위주로 이런 말을 막 반말로 해댔고, 급기야 유영재의 가요쇼 역시 당시 가수 원투의 노래를 소개하며 원투 애들이 불렀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목과 제작진에게 우리 정작가도 악필이에요, 하긴 뭐 얘네들 세대가 글씨를 거의 안 쓰고 그러니까 라면서 부적절하게 반말을 사용했었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동료 방송인과 제작진 개인적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방송 중에는 반말을 삼가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유영재의 가요쇼 역시 당시에 도마 위에 올랐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방송에 등장한 가수에게 아이들이다, 얘들이 불렀다라고 하고, 작가에게도 얘네들 세대가 그렇지 뭐, 이런 황당한 얘기를 이미 10년 전부터 50대부터 남발했다라는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모습밖에 보여주지 못했던 유영재라는 사람의 사태를 다시 한번 내다보면, 이 선운숙 씨가 당시에 이거 모든 영상이 다 댓글 사용이 중지되어 있어요. 최근에 중지된 것이 아니라 진작에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논란이 많았고 얼마나 많은 비판이 쏟아졌으면 유영재와 선운숙 씨의 이 부부 다툼의 모습들에 대한 영상은요, 전부 다 댓글이 막혀져 있습니다. 이 당시 때 유영재 본인은 신혼여행에서 선우은숙 씨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쏘아붙이는 유영재의 모습과, 사실 선우은숙 씨는 섭섭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유영재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여보 나는 솔직히 라면서 신혼여행 오기도 싫었다라는 말까지 선우은숙 씨 입에서 터져 나왔고, 결국 유영재 본인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분개해 합니다. 행복해지려고 한 결혼이 힘들기만 하게 되고 말았고, 결국 어떻습니까? 결혼할 생각조차 없었던 선우은숙 씨는 결국 유영재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동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었고, 뭐 어디 좋은 얘기도 아니죠. 안 좋은 얘기들로만 회자가 되었고, 결국 이 결혼을 하게 된 걸 극도로 후회한 선우은숙 씨는 나중에 눈물까지 흘리게 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선우은숙 씨를 응원하기도 했고, 두 사람의 결혼이 정말 최악이구나라는 말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또 다른 많은 여가수들에게 손을 대거나 뭔가 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영상들이 계속하여 사실 많은 기사를 통해 지금 재조명 받고 있지 않습니까? 끝이 없어요. 까도 나온다, 양파 같은 남자다, 이런 비판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정도인데, 또 다른 여가수,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트롯 여가수 중에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었던 홍자라는 상대적으로 젊은 여가수와도 이 유영재라는 사람은 함께 방송을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목사님의 아들이다 라고 자처했고 기독교 방송인 경인방송사의 DJ로 활동했던 유영재는 뜬금없이 2022년 법륜사 산악회에 등장을 합니다. 뭐 행사니까 등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때 옆에 있던 홍자라는 여가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헌혈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여리여리 하신가 봅니다. 요즘에는요, 날씬한 여성을 보고 날씬하네요, 몸매가 좋네요 라고 해도 법적으로 접촉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 여성분들에 대하는 유영재의 모습은요, 선운숙 씨의 몸을 가리키며 툭툭 건드리면서 흐물흐물한 거 봐 라고 말을 했듯이 굉장히 이 여자분들을 대할 때 외모나 신체에 대한 지적을 거리낌 없이 해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들, 이런 장면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범죄자가 몽둥이를 드는 것과 일반인이 몽둥이를 드는 것 아니죠. 범죄자가 두껍고 무거운 책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것과 일반인이 두껍고 무거운 책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고 나를 바라보는 건요, 상황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준수하고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 홍자라는 여가수 그 얘기를 듣고 하하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도 헌혈 많이 하세요 라면서 웃어 넘겼지만, 글쎄요, 이 홍자라는 여가수 지금 이 유영재라는 사람의 사태를 바라보고 나서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기분이 이상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을 잘 보시면요, 유영재라는 사람에 대해 놀라운 차이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려 9년 전에 올라왔었던 영상입니다. 유영재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가요쇼에서 새로운 여성이 등장했는데요. 이때까지 유영재와 연관되어 있었던 여성들의 나이대에 비하면 굉장히 젊은 여성입니다. 자, 이 젊은 여성이 노래 무대를 막 갖추고 있는데 이때 유영재 본인이 이 뒤로 살짝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과연 유영재라는 사람은 선운숙 씨의 친언니를 무려 5번이나 건드렸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노사연 씨와 혜은이 씨, 또 수많은 여성 팬들에게도 수많은 스킨십을 했다라는 의혹까지 계속하여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이 젊은 여성에게 유영재 본인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냥 스쳐 지나갈 뿐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특이한 점은 유영재 본인은 선우은숙 씨 또는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나이대와 비슷한 바로 노사연 씨, 혜은이 씨,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이 3명의 여성에 대한 신체 접촉의 의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젊은 여성과는 왜 아무런 트러블이 없을까요? 급기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이 선우은숙 씨가 동치미에 등장하고 난 이후에 미 방송분에서 밝혔던 표정과 이야기들, 급기야 결국 유영재 본인이 자신의 힙을 들이대는 그런 모습까지 하나하나 폭로가 됐는데요. 뭔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요번 토요일 날에 있었던 방송분을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시곤 했습니다. 특히 이 무속인 고춘자 씨가 이 선운숙 씨에 대한 결혼 너무나 반대했고 나는 너무 쉽게 결정했다, 이 얘기가 파경으로 치달은 현재의 시점에서는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선우은숙 씨 본인은 어떻겠습니까? 자신 역시 결혼을 시작부터 그리고 이혼까지 이 모든 모습을 동치미라는 이 예능방송 프로그램에서 끊임없이 드러냈었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파묘의 조언까지 했던 무속인에게 결혼을 하지 말 걸 그랬다, 너무 쉽게 결정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요, 상당히 비참한 기분마저 들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사실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도 많은 대중분들과 언니분
그리고 선우은숙 씨 본인에게도 너무나 힘겨운 시간일 텐데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함께 연달아 터집니다. 하나는 여전히 동치미 방송 프로그램에 왜 하차하지 않고 휴식조차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등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대중들의 반응.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바로 끊임없이 쏟아지는 유영재라는 사람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행태들이 계속하여 폭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혼을 했고 혼인 취소 소송까지 거기에 위자료까지 청구를 하겠다.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 남편 이영하 씨와의 사례를 보면 이 선우은숙 씨가 이 정도까지 치를 떨 필요는 없을 텐데 이영하 씨와는 다르게 유영재라는 사람의 이 두 번째 전 남편으로서의 모습은요. 너무나 실망스럽고 이렇게 끊임없는 의혹들과 좋지 않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으니 선우은숙 씨의 인생사에서도 굉장히 덜어내고 싶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노사연 씨의 허리에 손을 댄 이 나쁜 손, 이 기사가요. 이 주차장에서 벌어진 보디빌더 사건과 함께 거론되고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언론사에서 주간 히트 영상으로 이 두 개의 영상을 함께 나란히 보도를 했어요. 하나는 앞에 말씀드렸던 노사연 씨가 당황해하는 모습. 두 번째로는 JTBC에서도 등장했던 이 주차장에서 보디빌더에게 말도 안 되는 피해를 입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참 심각한 사건들과 유영재 본인의 이 사태가 함께 거론되고 있다라는 거,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건지 퇴원을 한 건지 입원 자체를 한 건 맞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 더욱더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의사들의 이 파업 사태, 병원 문 닫을 판 경희의료원 4달 급여 지급 중단 고려까지 하고 있다. 지금 보면 7월 13일 총 파업부터 이 의료계가 굉장히 지금 너저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정리해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 내에서 입원할 수 있는 정신병원의 리스트를 제가 한 100군데 좀 넘게 한번 찾아봤는데요. 사실 유영재 본인이 어디에 입원했는지를 명확하게 찾기가 어려웠을 정도입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파업까지 진행되고 있는 의료계에서 입원까지 할 수 있는 정신병원? 그렇게 쉽게 가능했을까요? 자, 이런 의혹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급기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유영재가 선우은숙 씨의 생명보험을 노렸다. 무슨 얘기일까요? 선우은숙은 50억, 유영재는 2억. 조정 이혼, 재산 분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약 한 달 전쯤에 제기가 됐지만 아시다시피 유영재 본인이 전혀 재산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행히 잘 지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 가만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왜 선우은숙 씨에 대한 생명보험 이야기까지 나왔을까요? 그 원인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동치미 방송에 등장을 했었던 바로 이 뉴질랜드 상어보트.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고 굉장히 경악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선우은숙 씨는 이런 보트를 타는 걸 너무나 무서워하는 성격인데 나이가 또 60대지 않습니까? 60대에 심정지, 심장마비되는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를, 심지어 자신은 타지도 않았죠. 이 상어보트에 밀어 넣어 놓고서는 유유자적하게 웃고 있던 유영재의 모습을 보고 어떤 분들은 소름이 끼쳤다. 급기야 선우은숙 씨가 심장에 이상이라도 생겨서 만약 위태로운 상황이 오면 생명보험에 나오는 보험 수당금을 가로채려는 속셈이라도 있었던 거냐, 이런 비판까지 쏟아졌습니다만 유영재 본인은 그때나 그 이후나 지금이나 이 사태에 대해서 일말의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신나게 웃는 모습만을 우린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선우은숙 씨 입장에선 얼마나 골머리가 아프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동치미의 미공개 영상분에서 선우은숙 씨의 이상 행동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걸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여전히 동치미에서는요,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가 됐던지 간에 제발 선우은숙 씨 그만
등장했으면 좋겠다. 제발 얼굴 보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이 끊임없습니다. 대단하다. 유영재하고 좀 잘 살지 생각했는데 수많은 빗발치는 하차 성원에 방송에 민폐를 주고 싶지 않다. 그런데 시청자들이 끊임없이 유영재에 이어 선우은숙 씨의 하차를 원하는데 왜 매주 한가운데에 앉아서 보기 싫은 모습으로 듣기 싫은 목소리가 들리게 하여 10분 만에 채널을 돌리게 하는지 모르겠다. 사실 동치미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 자체가 높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하여 이 4월 6일 때쯤에 시청률, 그러니까 3월 달 때부터 이어져 오던 3%대의 시청률에서 아예 2%대로 확 내려앉았습니다. 약 1%의 시청률 하락이 존재했던 건 팩트인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보니 유영재 사태만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하여 방송에 등장하는 선우은숙 씨에 대한 불만 사항이 점점 거대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게시판에 가입까지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동치미를 즐겨보며 많은 공감과 위로를 받을 때도 있고 삶에 대한 지혜까지 배웠지만 어느 날부터 한 사람의 출연자 때문에 채널을 돌리게 되었다. 그 전에도 출연자들의 조금은 부적절한 행동이나 언행으로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채널을 돌릴 정도는 아니었다. 선우은숙 씨의 계속된 출연이 너무나 불편하여 이 글을 올리기 위해 가입까지 했다. 더 이상 프로그램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또 있습니다. 제발 하차했으면 좋겠다. 좋은 내용도 아니고 고소까지 하는 진흙탕 마당에 다 해결되고 나왔으면 좋겠다. 동치미의 선우은숙 님이 나왔나 안 나왔나 확인을 하게 되고 무슨 말을 하나 신경이 쓰이고 시청자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쏟아낸 걸 보면 이 선우은숙 씨에 대한 여론도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미방송 분의 영상의 모습을 보면요, 선우은숙 씨가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수 현진우 씨가 자신의 집안에는 불교, 기독교, 무려 3개의 종교가 공존했다. 그러면서 이 장모님과 어머님 사이에서 많이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 모습을 굉장히 선우은숙 씨가 인상까지 쓰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과연 이런 정신이 남아있을까? 공황장애약에 우울증에 친언니가 그렇게까지 힘들었었다라고 하는데 굳이 방송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선우은숙 씨는 엄청난 재산을 가진 재력가잖아요. 그런데 굳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오는 건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진정성이 많이 결여되어 보인다. 라는 이야기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패널들도 함께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선우은숙 씨가 상당히 집중하며 가수 현진우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으면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시청자들 입장에선 어느 정도의 괴리감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제가 직접 발견한 모습인데요. 이 유영재 본인이 자신의 가요쇼, 이것도 무려 10년 전 영상입니다. 등장한 훤칠한 가수